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의 윤대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디파이를 알아보자. 디파이 퀴즈쇼입니다. 여러분들께 보다 쉽게 블록체인 지식을 알려드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든 코너인데요. 블록체인이나 디파이는 사람마다 정의하는 방식도 그리고 의미도 다르기에 저희가 이번 코너를 통해 전달드리는 것도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공부해본 입장에서 보다 쉽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편하게 같이 퀴즈를 풀면서 디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진행을 도와주실 분들을 제가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스테이츠의 디파이 박사 한승욱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의 한승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파이 박사로 참여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 문제를 풀어주실 코드스테이츠의 김은성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의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스테이츠의 문진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의 문진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다고 미용실 다녀오신 코드스테이츠의 유영호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의 유영호입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오늘 퀴즈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디파이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영어로는 Decentralized Finance, 줄여서 디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탈중앙, 분산화된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적인 주체나 중개자가 필요 없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파이, 대체 왜 등장한 것일까요? 디파이 박사, 한 박사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네. 디파이는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중간에서 대신 보장해주는 제3의 신뢰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시간, 보안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 문제입니다. 하나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수많은 중개기관을 거치고 각각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시간 문제입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마지막, 보안 문제입니다. 제3의 신뢰기관은 책임감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지만 이를 저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것은 기존의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함에도 결국 중앙화된 거래소를 거쳐야 하는데 특히 보안이나 신뢰적으로 문제의식이 생겨나면서 탈중앙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디파이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디파이는 C파이라고 하는 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에 대항해서 나왔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 분산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자,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OX 퀴즈, 그리고 빈칸 맞추기 퀴즈, 그리고 밸런스 게임, 그리고 보기에서 찾기 이렇게 총 4가지 타입의 문제를 푸실 거고요. OX 퀴즈는 각각 1점으로 8문제, 빈칸 맞추기는 각각 2점으로 6문제, 밸런스 게임은 각각 2점으로 3문제, 마지막으로 보기에서 찾기는 각각 2점, 2점, 3점 이렇게 총 3문제를 푸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참가자 여러분들의 각오를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은성님. 제가 여기에서 최약체일 것 같은데요. 열심히 분발해서 좋은 성적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1등하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머리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한번 저도 1등 열심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오대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풀기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객관식 문제가 될 텐데요. 다음 중 디파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디파이는 탈중앙 금융으로서 업비트와 같은 기존 거래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번, 디파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만을 지칭한다. 3번, 디파이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대출을 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방식으로만 동작한다. 4번, 디파이를 통해 여러 블록체인 간의 연결, 즉 인터체인이 활성화되었다. 5번,
인가된 사람 또는 기관만이 디파이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정답을 아신 분은 정답을 외쳐주시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정답. 네, 영호님. 정답은 4번. 디파이를 통해 여러 블록체인 간의 연결이 활성되어 있다. 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 부가적인 설명도 해주실지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답을 외치지 않은 진홍님, 은성님은 반성하시길 바라면서 바로 OX 퀴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디파이가 대두된 이유는 중앙거래소에 대한 불신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틀리신 분은 나중에 저는 면담 한번 가지시고 해설은 디파이 박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디파이 박사입니다. 디파이는 암호화폐 중앙거래소에 대한 보안, 신뢰성 문제에 대항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명 먹튀 사건, 해킹 사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암호화폐처럼 거래소도 탈중앙화돼야 된다 라는 철학으로 디파이가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변동이 거의 없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테더가 있습니다. 이 테더는 극심한 시세 변동과 거래소에 대한 불신을 해결해줬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틀어주세요. 오, 세 분 다 정답이... 요거 약간 힌트가 있었는데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다들 코인 거래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매번 가격이 변합니다. 전문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된 가치, 이제 마치 현실 세계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같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1대1로 대응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출시되었는데요. 테더는 일종의 기축통화가 되어서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더가 1USD의 가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테더사가 발행한 테더에 대응하는 진짜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더사의 미국 달러 잔고가 정말 발행한 테더만큼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존재하고 관리하는 주체도 중앙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로써 완벽하게 시세 변동과 거래소에 대한 불신을 해결 못하고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탈중앙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디파이의 시작은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부터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조금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 다뤘던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이커다오의 다이가 등장했습니다. 다이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테더와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의 1대1로 연동되었지만 모든 과정은 자동화되어서 블록체인 상의 탈중앙화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 금융이 제공하던 예치, 대출, 담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앙기관 없이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는 진정한 디파이, 즉 탈중앙화된 금융의 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의 정답률이 굉장히 높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개념이 디파이 활성화를 이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역시. 네, 단지 거버넌스 토큰 하나만이 디파이 활성을 이끌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세 번째 문제에서 다뤘던 예치, 대출, 담보 서비스뿐 아닌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해당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토큰을 추가적인 이자로 지급하면서 디파이의 수익성에 기대를 향상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파운드라는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 이용자에게 거버넌스 토큰 컴프를 나눠주면서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해당 컴프 토큰으로 투표권 플러스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개인뿐 아닌 기관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고
디파이 시장의 전체 파이를 늘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출을 받고도 나는 오히려 이자를 더 받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입맛이 다져지죠. 하지만 이러한 거버넌스 토큰은 결과적으로 초기 유저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해당 디파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토큰의 가격이 오르면 바로 이제 덤프라고 하죠. 가격이 급등한 자산을 대량 매각하며 또 다른 이제 디파이 서비스로 옮겨가는 이런 악순환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디파이의 한계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5번째 문제입니다. 디파이 붐이 일어나고 굉장히 여러 플랫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자 농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를 자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서비스 중 대표적인 것이 유니스왑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자, 유니스왑은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를 도입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이자 농사는 이자율이 이제 싼 곳에서 대출해서 이자율이 가장 비싼 곳에 예치하는 활동인데 이제 여러 디파이 플랫폼이 생기다 보니 이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은 매우 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파이낸스가 이러한 활동을 자동으로 반복해 주어 최적의 이자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6번째 문제에 가겠습니다. 유니스왑은 기존의 호가창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 거래소라는 특징으로 디파이, 덱스 시장을 뒤바꿨다. 혹시 유니스왑 얘기가 계속 나오나요? 아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몰라가지고. 네, 정답은 X입니다. 와, 은성님만 맞췄네요. 네. 와. 네, 유니스왑은 반대로 호가창 없는 AMM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기존 호가 방식은 여러분 이제 주식 거래하듯이 팔고 싶은 가격, 사고 싶은 가격을 정해서 호가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AMM은 유동성 공급자가 토큰 페어를 기반으로 풀을 형성하고 해당 풀에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그 해당 유동성 풀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의 기회를 열어주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통해 교환 비율을 자동적으로 정해주는 방식을 유니스왑은 택했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디파이가 활성화되면 여러 블록체인에서 디파이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블록체인이기에 자산이 여러 체인을 넘나들지는 못하였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세요. 이번에 정답률이 좋네요. 정답은 X입니다. 다른 이제 블록체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브릿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체인 간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브릿지 서비스에 제공하고 WBTC라는 랩핑된 합성 자산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위에서 활용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애니스왑, 오르비 체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OX 퀴즈 8번째 문제입니다. 디파이 1.0과 디파이 2.0의 차이는 유동성 공급 주체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대표적으로 올림푸스 다오가 내세운 디파이 2.0은 유동성을 해당 프로토콜, 즉 이제 디파이 서비스가 소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는 초기에 높은 이자율을 내세워 빠르게 유동성 공급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렇게 몰린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토큰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고 초기에 높은 이자율을 제공 못하다가 토큰 매도가 급증, 그리고 토큰 하락, 프로젝트 침체의 악순환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어렵게 하기 위해 이용자가 제공한 유동성을 해당 프로토콜, 디파이 서비스가 소유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OX 퀴즈까지 풀어봤는데요. OX 퀴즈는 디파이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디파이에 대해서 한층 더 알게 되셨나요? 이번에는 퀴즈의 난이도를 좀 더 높여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 맞추기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들은 디파이의 특징에 대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디파이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퀴즈의 결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 없이 편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건 순발력 퀴즈가 될 거예요. 문제. 디파이는 땡땡땡땡 기술을 활용한 분산 금융 서비스이다. 정답을 외쳐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네, 윤성님.
분산 원장? 땡입니다. 정답. 네, 블록체인. 정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디파이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타의 중앙화를 활용한 분산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디파이 서비스는 외부에서 상품이나 외환, 자산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때 땡땡땡이라는 외부 서드파티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땡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들 동공이 흔들리시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기업 이름입니다. 정답? 윤성님? 아마존? 땡입니다. 저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힌트를 드리면 네. 이응으로 시작한 게 맞아요. 이응. 네. 하지만 애플. 아마존은 아니고 애플. 저 빈칸 3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라클. 정답입니다.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시스템 외부에서 공유되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라클과 같은 서드파티를 활용해 대출 및 거래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라든지 그리고 담보 비율, 금리 계산 등 다방면의 데이터를 계산하여 받아오곤 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디파이 투자 전략 중 땡땡땡땡은 자신의 암호화폐 물량을 공급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무엇일까요? 진웅님 뭔가 답을 알고 계시는 표정인데요.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데요? 네. 이거 쉬워요, 정답은 스테이킹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스테이킹입니다. 네, 스테이킹이란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을 디파이 시스템에 동결해서 은행에 적금과 같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몰라서 가만 계시는데 혼자 시위 웃으면서 쉽다고 하시는 이 김한자의 모습 네, 잘 아니, 봤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해서 돈을 잃어봐서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 넌센스 퀴즈로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는 자동화된 특성으로 땡땡땡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A few moments later.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맨 앞에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뭐 정답 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것만 갖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뭐 24시간 이런 건가요? 그런 의미의 이응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 이응, 지읒, 미음, 히응. 이응, 지음, 미음, 히읗이면 아! 뭐뭐. 네, 정답. 네, 연중무휴.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맞추 아니 뭔가 무휴는 갑자기 떠올랐는데 앞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존의 금융, 이제 여러분이 자주 다니시는 은행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영업시간 및 점검시간 등이 존재했습니다. 주식해보신 분이라면 아시죠? 오전 9시부터 시간에 포함 오후 6시까지죠. 하지만 디파이는 서비스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24시간 365일 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땡은 AMM, 즉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를 최초로 사용한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영호님 유니스왑. 정답입니다. 신생 거래소는 호가창이 비어 있어서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새로운 유저 유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은 호가라는 개념을 없애고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프로토콜을 도입하면서 신생 거래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을 유저들에게 예치하게 하고 그 보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음 이제 빈칸 채우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CPMM은 콘스턴트 프로덕트 마켓 메이커의 약자로 유니스왑이 AMM 방식으로 토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정의한 함수입니다. 이 CPMM은 구성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토큰 페어, 그리고 땡땡땡 공급자, 그리고 트레이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땡땡땡땡에 들어갈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은성님. 유동성?
정답입니다. 오. 자, 이제 토큰 페어는 거래되는 토큰의 쌍입니다. 예를 들어 뭐 ETH, 이더리움 대 KRW1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제공하여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토큰 페어로 구성된 이런 유동성을 풀이라고 해요. 이제 유동성 공급자는 토큰 페어를 제공하는 자, 즉 이 유동성을 풀에 공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트레이더는 해당 이제 풀에서 거래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리거나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고는 하죠. 이것은 원화 그리고 물건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A 토큰과 B 토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두 토큰이 모두 존재해야 되는데 이를 이제 풀에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퀴즈 맞추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마음 내키시는 대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제가 결정합니다. 최대한 대원님의 네. 마음에 들으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 기준에 부합되시는 분들에게만 점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와 생각이 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은행 이자 vs 디파이 파밍. 여기서 앞에 은행 이자를 선택하시면 O 팻말, 디파이 파밍을 생각하시면 X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다들 이거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이게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를 선택해 주셨는데 주식 또는 코인 투자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디파이 파밍의 경우도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식, 코인보다는 리스크가 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은행 이자를 골라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퀴즈쇼의 이름이 뭐죠? 디파이를 알아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드리려면 디파이 파밍을 선택하셨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점수를 획득하시는 분이 없이 바로 다음. 그러면 다들 은행 이자를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즘 기준금리가 아주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이 미국 연준에서 계속 올린다고 하길래 은행 이자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다음 진웅님. 일단은 올해 초에 한번 그 테러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이제 디파이 상품이 나온다면 갈아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저는 은행 이자를 택했습니다. 네, 이용호님. 저도 은성님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저는 이제 매경 주간지라는 걸 구독을 해서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뭐 저희 슈카 형님께서도 항상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점점 금리가 오르고 있고 최근에 또 연준 파월 형님께서 또 이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10개월에 요새 4% 이상도 나오더라고요. 금리 상품들이. 그래서 당장은 일단은 좀 현금을 좀 모아두면서 이렇게 안전자산을 좀 불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뭐 내년쯤엔 또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투자에 딱 적기를 좀 노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데로 한번 투자해볼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의 목적은 시청자분들께 디파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눈치 없는 답변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눈치 없는 분들을 데리고 또 이런 걸 해야 되나 고민되지만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마음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네트워크를 선택한다면 이더리움 베이스를 하시겠습니까? 클레이튼 베이스를 하시겠습니까? 이더리움은 O, 클레이튼은 X를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래도 이번에 눈치들을 챙기셨네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모두 디파이 서비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가장 유저가 많지만 비싼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튼은 이더리움보다 빠른 속도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뿐만 아니라 카카오 클립 지갑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는 클레이튼 디파이를 선택하신 분들께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튼은 우리의 협력사죠. 굉장히 눈치 챙긴 모습들 인상 깊습니다. 네, 마지막 게임입니다. 여기서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디파이에 투자할 때 APR, APY라는 게 있습니다. APR은 연간 이자율, 그리고 APY는 연간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둘 모두 정산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마다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APR은 투자 금액에 대한 동일한 이자를 수령합니다. APY는 투자로 발생한 이자가 다시 투자금에 포함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즉, APR은 단리, 그리고 APY는 복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APR, 연간 이자율 대 APY, 연간 수익률. APR은 동그라미, APY는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세우는 거 안 됩니다. 네, 여기서 XXO를 골라주셨는데요. 얼핏 보면 복리가 무조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각자의 자금 사정과 투자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이득일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APR을 APY로 바꿔준 사이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고려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다수의 의견인 쪽에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호님과 진우님께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센스와 순발력을 알아볼 수 있는 코너인데요. 지금까지 진행했을 때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믿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여러 서비스를 나열된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린 질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기에서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 3개를 골라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답을 외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들 숨 쉬고 계시죠? 정답? 네, 윤성님. 클레이 수업? 네, 클레이 수압, 클레이 스테이션? 클레이 스테이션. 클레이 붙은 거 그거 두 개 갖고 왔는데? 똑같은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둘, 셋, 탈락. 자, 이제 네. 저거 게임이죠. 자, 이제 눈치 게임이죠. 2개가 나왔습니다. 아, 두 개 맞는 거예요? 네, 2개 맞습니다. 어.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네, 영호님. 클레이 스왑, 플레이스테이션, HOP 프로토콜. 탈락. 아, 뭔가 마음에 들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네. 진웅님 분량 챙기셔야죠. 찬스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웅님. 네? 저 할까요? 네. 저 블루웨일 프로토콜이 아마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클레이 스왑, 클레이 스테이션, 블루웨일 프로토콜. 진웅님 정답입니다. 아, 진웅님이 조용히 답 맞히시는 스타일이시네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즉 덱스를 3개를 골라보시면 됩니다. 정답? 네, 윤성님. 클레이 수업? 유니 수업? 코코넛 수업? 네, 윤성님. 정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와 같은 그런 거래소이죠. 하지만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존재하며 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난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바로 DEX입니다. 초기에는 업비트, 빗썸과 같은 형태를 취했었지만 하지만 스왑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재화를 이용하여 다른 재화로 거래하는 그런 곳이죠. 스왑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재화를 다른 재화로 스왑하는 것이죠. 즉 스왑도 덱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 중
자금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서비스는 어떤 걸까요? 자, 이거 3점짜리 문제라서 이거 맞추시면 역전 가능합니다. 정답. 네, 영호님. 민파이. 땡입니다. 네, 윤성님. 클레이 수학? 땡입니다. 클레이 수업은 첫 번째로 자금 규모가 큰 서비스입니다. 정답 네, 팬케이크 수업? 와, 진웅님. 땡입니다. 네, 문제가 클레이튼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문제가 클레이튼 기반. 네, 클레이튼 기반의 자르고 다시 가지고. 서비스. 아, 네, 아이고, 그래도 나갑니다. 그럼 블루웨일 프로토콜? 아니 지금 정답을 외쳐주고 해주세요. 네 반칙입니다. 네, 벌점 경고.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고. 네, 정답. 네, 영호님. 코코넛 수학. 땡입니다. 거의 다 이제 탈락하고 있죠. 카카오톡 그 클레이튼 서비스가. 정답 연속으로 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영호님. 플레이스테이션. 정답입니다. 또 락 되어 있는 총 자금의 규모를 우리가 TVL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USD TV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은 현재 클레이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퀴즈쇼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문제들은 좀 풀만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아닌가요? 그렇다면 디파이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가신 것 같나요? 공부가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영혼 없는 멘트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디파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승자를 선정을 해야겠죠. 박사님? 네. 이거 한번 해주시면 됩니까? 네, 오늘의 승자는 영호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호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승하신 영호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파이 퀴즈쇼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컨텐츠로 돌아올까요? 저희 이제 말씀드렸던 디파이, 이 디파이 안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존재해요. 자주 말씀드렸던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부터 뭐 대출 서비스, 그리고 브릿지 서비스 등등 그런 실제 서비스들을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